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지금과 같은 수익률은 낼 수 없습니다. 90% 승률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수익 보기 쉬운 시장세를 맞닥뜨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리플 SEC 소송 이슈, 굵직한 이벤트가 많죠. 어렵다면 아주 어렵고 기회라면 엄청나게 큰 기회의 장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무리하게 현물 종목 진입을 하시나요? 투자 방식은 다양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선물 거래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 거래는 하락장에서도 공매도, 숏 포지션을 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수단이죠. 보유 종목이 떨어질 때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사놓은 권리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 존재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며 불안한 장에선 선물 거래만한 투자 수단이 없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핵심 내용들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투자자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실 게리 겐슬러의 과거 스탠스와는 굉장히 다르죠. 과거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보면 그냥 거부거나 거절하려는 의도가 강했어요. 단순히 투자자 보호나 미래를 위한 틀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가상자산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와 미래를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물론 그가 하루아침에 가상자산을 완전히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당장 추진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볼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결국 시간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번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한 질문에 지금 ETF 신청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안 돼, 거부, 거절, 반려, 취소, 돌아가 이거였으면 지금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에서 이제 조금은 면밀히 지켜보겠다. 분명히 게리 겐슬러 심경의 변화에는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 정부와 더 큰 세력,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과 글로벌리스트들의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불통인 게리 겐슬러의 생각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사소한 잔가지에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어졌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번호 010-5818-7118 숫자 2 보내주시고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까지 비트코인은 세계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고 라이트닝은 비트코인 결제 계층이다. 코인베이스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통합은 1억 명의 사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암스트롱 트윗에 이렇게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혁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FTX가 자산 매각한다는 이런 퍼드에 휘둘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휘둘릴 게 아니라 지금 이 수면 아래서는 근본적인 이 혁신 기술이 굉장히 단단하게 응고되고 응축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가보면요.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페이팔 전 회장 데이비드 마커스가 CNBC에 나와서 갑자기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라이트닝 거래를 통합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보이세요? 아니면 그들이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현재 이런 흐름은 결국 페이팔도 코인베이스와 보이지 않는 유착 관계가 있고 이들이 지금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를 통합하려고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야망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틀 전에 페이팔 전 회장이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80억 명의 세계 결제 네트워크를 연결하겠다고 했어요.
페이팔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서 독일, 영국, 유럽 핵심 국가들 이용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로 크립토 결제 활성화를 페이팔과 코인베이스가 주도해서 확장성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페이팔이 또 최근에 PYUSD를 비트페이 결제 지원 종목에 추가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이 비트페이는 또 뭐냐? 비트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결제의 가장 큰 플랫폼 중 하나고요. 비트페이 본인 지갑에 비트페이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넣어두면 이걸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실제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그리고 월마트, 우버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게 비트페이입니다. 근데 그 비트페이가 현재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결제 지원 종목에 추가했다는 건 페이팔이 전 세계 크립토 결제 확장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페이팔 하면 사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가장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페이먼트 LLC를 지금 미국 전역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이번엔 새로운 주인 로드아일랜드와 미시시피의 라이센스까지 받았어요. 예전부터 아리조나부터 시작해서 조지아, 메릴랜드, 미시건, 미주리, 뉴햄프셔까지 미국 전역에 지금 트위터 페이먼트 LLC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얘기했던 게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했던 코인베이스, 페이팔, 그리고 X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엮여서 지금 전 세계에 크립토 결제 상용화와 채택을 주도하려는 모습, 결제를 통합시키려는 이 엄청난 의도가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진행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반감기, 내년 금리 중요하죠. 근데 지금 수면 아래에선 크립토의 엄청난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 근간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코인 투자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할 이유가 더욱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제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와 MACD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고요. 중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도 적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9K에서 30K 등을 돌파하려 하는 중요 구간 등에선 지금 알려드리는 매매 기법 적용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횡보나 등락폭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보조지표 참고하는 방법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교육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볼게요. 박스권 내에서 등락폭이 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요 구간 돌파 및 지지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이쪽에 9시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음봉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음봉 캔들 생성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이때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이후 이 부분을 보시면 MACD 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무리 없이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며 양봉 캔들이 생성되면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홀딩한 채로 롱 포지션을 추가로 오픈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박스권에서 제가 롱, 숏을 동시에 잡아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전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 지점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첫 번째로 진입했던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깁니다. 자,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재차 진입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려는 모습을 보일 때
롱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코인 선물 거래에서 절대 시드가 마르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는 저만의 필살기,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 잘 배워보셨을까요? 단, 차트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한쪽 포지션에서는 리스크 발생이 가능한데요. 차트를 확인하면서 대응점을 찾고 비중 관리 및 추가 매수, 순환 매매 필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양방향 순환 매수 기법의 기초 단계를 다뤄봤습니다. 모든 분봉의 차트를 참고하되 1분봉으로 짧게 보면서 매매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하셔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본인의 관심 코인이나 차트로 저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니까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보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전체 알림을 해놓으셔야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